34회 관중. 자, 이번 글에서는 단 한 사람의 장수가 10,000명의 군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관문과 초한지의 영웅 유방이 잔도를 불태우고 갇혀 있었던 초계 관중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역사의 50%를 그냥 주워 담을 수 있습니다. 관문이랑 산과 산 또는 협곡과 협곡에 쌓은 문으로 그곳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외통수에 있었던 곳이 관문입니다. 관중 이름의 유래. 도보의 장안에 대해 읊은 시 중에 망망한 만겹의 산 성 하나 홀로 산골짜기 사이에 있어라. 바람도 없이 구름은 요새에서 나오고 밤도 아니거늘 달이 관문에 찾아든다. 도보 진주동국 시기 역해에 나오는 망망한 만겹의 산 사이에 관문들이 즐비하니 장안의 다른 이름이 관중이라고 했습니다. 도보의 진주 잡시를 통해 장안이 관중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안이 또한 한양이라고 했습니다. 관중의 위치. 금강산과 한라산의 경계를 따라 맨 밑부분 한수가 나오는 입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강진, 청주, 무주, 양양, 단양 지역으로 그 한수가 압록강이며 이곳 하구에 한 명의 압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수인 한강을 따라 역으로 거슬러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가운데 부분의 강의 왼쪽 편으로 넓은 평지가 등장합니다. 자, 이곳이 바로 금강산과 한라산, 화산인 삼각산이 만나는 지점인 관의 중심인 관중으로 이곳이 바로 단군왕검의 왕검성, 한나라의 양성, 상은나라, 소주의 궁실 및 진시황제의 아방궁, 한고조 유방의 장락궁과 장양궁, 수나라의 인수궁과 당나라의 구성궁 및 조선의 권장궁, 경복궁 등이 있었던 구중궁궐의 터입니다. 이것이 봉황이 해를 치는 봉상이며 우리의 역사를 난생신화로 만든 알토, 알탄의 오르도스이며 이곳에 있었던 성이 한성인 국내성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합니다. 우리 역사 속 금강산과 한라산, 화산인 삼각산의 협곡이 관중이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관중의 넓은 터가 바로 화산인 삼각산 밑에 양지인 화양의 촉이었습니다. 한양장안이 바로 촉이었던 것입니다. 화산곡. 자, 이곳 화산 아래의 관중인 화양을 읊은 화산곡을 살펴봅시다. 춘정 병계랑 문집 화산곡을 인용하면 화산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백옥경의 황금 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 하늘이 지은 형세 음양을 경유하니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아 지켜나가는 광경 그 어떠한가. 화산의 남쪽 한강 북쪽은 조선의 승지이니. 자, 그러면 조선의 승지인 화산 남쪽과 한강 북쪽을 살펴봅시다. 화산의 남쪽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에 흐른 강이 한강으로 한강의 북쪽이 바로 화산의 남쪽 평평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그 산 중에 평평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봅시다. 백옥경의 황금 궁궐 같아 평탄하게 사통오달 했네. 황금이란 세 금자인 금성철성으로 이곳의 지명이 또한 황주이며 이곳 평탄하고 사통오달된 곳에 궁궐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곳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화산곡에 등장하는 화산을 봉황이 우뚝하고 용이 나는 듯이라고 알려주고 있고 그 봉상이라는 말의 어원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산의 관중지역을 봉상이라고 합니다. 이곳 봉상은 이전의 아방궁 편에서 모두 밝혀드린 진시황제, 진한수 당나라의 모든 궁궐들이 있었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의 안이라고 했습니다. 화산에 있었던 성이 화성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아 도읍의 광경 그 어떠한가.
태조와 태종께서 창업하여 법도를 끼치시니 조선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도읍한 곳의 공통점은 바로 한양으로 전도한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조선의 황제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화산의 아래 구중궁궐인 한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은 장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역사 속의 관중입니다. 자, 드디어 베일 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한양과 장안을 찾은 것입니다. 역사 속 장안은 산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 화산의 양지인 화양이 역사 속에 어느 곳이었는지 먼저 밝혀봅시다. 화양, 옛 촉지방 명칭이다. 화양국지 촉지에 의하면 지상에서 천부라는 것은 원래 화양을 일컫는다. 이는 촉지방을 화양으로 부르는 말로서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고 하였다. 화산 아래 화양을 역사 속에 촉지방이라고 합니다. 당 현종이 있었던 건장궁과 진시황제의 아방궁이 그리고 한고조의 장락궁과 수나라의 인수궁이 있었던 그곳 한양장안의 성인 한성, 장성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역사 속 촉이었습니다. 변계량. 자, 그러면 이곳 화양의 촉인 관중이 또한 어느 곳이었는지 살펴봅시다. 명조선의 신화 변계량의 표문을 살펴봅시다. 대가가 북경에 행행하심을 하리하는 표 변계량. 용호가 남면하시어 엄연히 천하에 군림하시고 나녀가 북행하시어 비로소 신도를 보옵시니 무릇 보고 듣는 자 니 아니 기뻐 춤추오리까. 공경이 생각하옵건대 총명이 순임금과 같으시고 문사하심이 요 임금과 맞으시어 이제의 옛날 봉업에 나아가 새로 큰 도읍을 만드시고 사망에 지극한 정치에 올라 바로 황천에 짝하옵시니 정고에 비하여 빛을 더하고 온 세계를 통하여 경사로 여겨서 재앙이 서로 꼬리를 물고 초목이 모두 기뻐하옵나이다. 한 줄을 살펴보면 고려의 양해를 받아 제위에 올라 남쪽을 향하여 신하들의 조회를 받으며 천하에 군림하게 되었는데 나녀인 황제의 수레가 북쪽으로 나아가 한양에 전도하니 요순 이제의 옛봉업 신도인 한양 장안에다가 도읍하고 삼왕인 한유방 수양견 당이원의 자리에서 비단금자의 금성에 부처님의 황부에 짝하게 되었습니다. 제항은 사다리와 배로 제항이 서로 꼬리를 물고라는 표현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중앙조정의 행사가 있어서 천하의 사찰들이 관중의 중앙으로 모여드는 사정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다리가 필요할까요? 관중인 장안 한양이 만중산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강길을 따라 배를 타고 이동하지만 군데군데 잔도의 사다리를 올라타야 지름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다리와 배가 서로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듯이 사절단이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천지사방에서 대산막의 홍구를 뚫고 흐르는 일백줄의 급류와 강을 그 강의 양안에서 밧줄로 그 배를 끌어가고 급류에 휩쓸리지 않게 그 배를 끌어당겨 버텨내서 그 강을 따라 올라가고 따라 내려가는 행렬이 선명히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관중이었습니다. 관중이 또한 북경의 대도였던 것입니다. 모든 내용들은 제본에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